연말연시 기간 동안 샴페인 특집 시간을 계속해서 마련해 오고 있습니다. 샴페인 라이브러리를 통해 여러분의 샴페인 서재가 가득 채워지는 좋은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샴페인 시음에 좋은 적정 온도는 보통 넌 빈티지 브루시나 로제 샴페인들은 6도에서 10도 정도, 빈티지나 프레스티지 큐베인 경우는 10도에서 12도라는 온도 범위로 추천되죠. 이번 시간 샴페인 라이브러리에서 소개할 두 하우스는 같은 넌 빈티지 브루시여도 같은 프레스티지 큐베여도 한 곳은 더 낮은 온도 쪽이라면 한 곳은 더 높은 온도 쪽으로 시음하길 추천합니다. 왜 그런지 이제 샴페인의 두 하우스를 방문해 봅니다. 샹파뉴 산지 아이 마을의 언덕에서 보이는 풍경입니다. 밤새 비가 많이 내렸던 게 느껴지시죠? 메종 볼랑제와 아이 마을이 내려다 보이면서 포도밭으로 가득한 이 언덕은 롱크리로 지정된 마을입니다. 오랜 역사에서도 생산량 면에서도 현재까지 중요한 아이 마을은 이렇게 피노누아가 많이 재배되는 포도밭들이 주변에 있다 보니 그만큼 더 피노누아에 포커스한 생산자들과 함께 여러 하우스들을 마을의 작은 길들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은 이제 소개할 볼랑죄로 향하고 있습니다. 역사와 전통의 품격이 느껴지는 아름다운 이 에스테이트는 메종 볼랑죄입니다. 워낙 생산량이 많은 곳이라 볼랑제 와인들을 즐겨본 경험들이 있으실 텐데 제임스 본드 영화 시리즈에 등장하면서 더욱 상징적인 브랜드로 자리 잡은 메종 볼랑제는 1829년 자크 볼랑제와 폴 르노댕에 의해 설립된 역사 깊은 샴페인 하우스로 현재까지 5대와 6대째 볼랑제 가족 경영으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지하셀러로 들어가기 전 잠시 뒤쪽에 자리한 특별한 포도밭에 들렀는데 이곳 포도로 만들어지는 와인에 대해선 잠시 후에 소개할게요. 아이 마을은 우수 피노누아 산지라고 했죠. 이렇게 피노누아에 주력하는 샴페인 하우스들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공통점 중 하나는 우드 배럴 사용을 상당히 중시한다는 점으로 볼랑제에는 약 4천여 개의 우드 배럴이 있는데 와인에 우드 향을 더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조감과 부드러운 질감을 더하기 위해 사용하기 때문에 모두 올드 우드통이 사용되고 이 중엔 100년 이상 된 통들도 있다고 합니다. 하우스 내에 우드 배럴 전문가가 있어서 또한 배럴을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하 와인셀러로 향하고 있습니다. 하우스마다 와인 스타일이 다르듯 하우스마다 리저브 와인 숙성 방법이 다른데 볼랑제는 설립 이후 지금까지 리저브 와인을 매그넘병에서도 숙성하는 걸로 잘 알려져 있죠. 볼랑제의 넌 빈티지 와인들에는 보통 40에서 50%라는 높은 함량의 리저브 와인이 블렌딩 되는데 그중 5에서 10% 정도가 매그넘병에서 평균 10년 내외로 숙성된 리저브 와인으로 이런 블렌딩 방식을 통해 와인의 신선함과 생동감, 깊이 있는 풍미와 복합적인 텍스처를 더하는 하우스 스타일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볼랑제는 샹파뉴 지역에선 가장 큰 포도밭을 소유한 하우스들 중 하나로 대부분의 포도밭이 그론크리와 프루메크리 마을들에 위치해 있고 약 170헥타르의 포도밭을 소유하고 직접 관리하면서 이를 기반으로 연간 약 300만 병이라는 꽤 큰 생산 규모와 함께 또한 훌륭한 품질의 와인을 생산해 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생산 철학을 가지고 생산되는 볼랑제의 하우스 스타일 키워드를 정리해 볼까요? 볼랑제 샴페인들은 피노누아 산지에 자리한 하우스답게 피노누아에 포커스하면서 리치하고 구조감 있는 풍부한 바디감, 풀바디이면서도 우아하고 세련된 균형을 보여주는 우아한 파워, 오랜 숙성과 리저브 와인 사용에서 오는 복합미, 시간이 지나며 더욱 깊이 있고 복합적인 와인이 되는 숙성 가능성이라는 키워드로 대표될 수 있겠습니다. 볼랑제 테이스팅 룸입니다. 이제 볼랑제에선 어떤 와인들이 생산되는지 소개해 볼게요. 스페셜 큐베는 볼랑제의 넌 빈티지 브루스로 피노누아가 약 60% 사용되고 40에서 50% 리저브 와인이 포함되어 풀바디의 복합적인 풍미, 신선함과 우아함을 갖는 우수한 와인입니다. 신선한 레드 과일 향을 담은 로제는 넌 빈티지로 생산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특별한 해엔 빈티지로 생산되기도 합니다.
프리스티지 큐베인 라그롱단에는 프루미에와 그롱크리에서 생산된 피노누아와 샤도네만 사용해서 빈티지마다 다르지만 보통 약 65대 35 정도로 블렌드되고 우드베럴에서 보통 5년, 병에 담긴 2차 발효에서 보통 8년, 총 13년 이상 숙성되어 복합적인 향, 풀바디, 미네랄리티, 신선한 산미, 크리미한 질감을 갖고 브룻과 로제 두 종류로 생산되는 아름다운 와인입니다. 이스트가 최근 제거된 와인이란 뜻의 RD는 라그롱다네를 더 오래 리스 숙성시키고 출시 직전 이스트를 제거하는 데고르주망 과정을 거친 와인으로 말린 과일, 버섯향 등의 3차 향이 담긴 복합미와 더욱 크리미한 질감, 데고르주 직후의 신선함을 갖고 엄선된 빈티지에서만 소량 생산되어 희소성과 특별함이 있는 와인입니다. 앞에서 잠깐 말했던 볼랑제의 가장 레어한 와인인 비에유 비뉴 프랑세즈는 하우스 뒤편에 자리한 작은 클로생자크 포도밭과 근처에 자리한 쇼드테르라는 포도밭에서 생산되는 샴페인으로 포도그루 가지를 땅에 묻어서 번식시키는 샴페인의 전통적인 프로비나주 방식으로 재배되고 있어서 필록세라 이전부터 있었던 그 포도그루들의 캐릭터를 그대로 담고 극히 소량 생산되기 때문에 콜렉터들에게 큰 의미가 있는 와인입니다. 제가 앞부분에서 시음 온도 얘기를 잠깐 했죠. 같은 종류 샴페인이어도 두 하우스 중 한 곳은 더 낮은 쪽이라면 한 곳은 더 높은 곳이라고 했는데 볼랑제는 어느 쪽일 것 같으세요? 네, 볼랑제 샴페인들은 온도 범위에서 높은 쪽에서 시음하면 그 캐릭터를 더욱 잘 즐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아름다운 메종 볼랑제를 떠나 낮은 쪽 온도 범위에서 시음하면 더 맛있게 즐길 수 있는 두 번째 샴페인 하우스로 가볼까요? 볼랑제 뒤쪽으로 이어지는 이 길을 따라 잠깐 걸으면 도착하는 거리에 있는 곳인데 이곳을 볼랑제와 같이 소개하는 이유는 현재 볼랑제가 소유하고 있으면서 전혀 다른 스타일의 샴페인을 생산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볼랑제에서 3, 4분 정도 걸으면 도착하는 곳 메종 아얄라입니다. 1860년 시작된 아얄라는 에드몽드 아얄라가 설립했고 당시 일반적이었던 단맛의 샴페인이 아닌 오늘날 우리에게 익숙한 드라이한 브루 스타일을 선보이며 새로운 변화를 이끌었던 하우스로 19세기 후반엔 영국과 스페인 왕실에서 가장 선호되는 샴페인 중 하나였고 20세기 초엔 현재의 샴페인 협회인 코미테 샹파뉴의 전신인 그롱드마르크의 설립 멤버이기도 했던 곳으로 2005년 볼랑제 그룹에 인수된 후 현대적인 양조 시설을 새롭게 정비해서 더욱 정교한 와인을 생산해 오고 있습니다. 아일라의 지하셀러로 향하고 있습니다. 역시 오랜 역사를 가진 하우스라 고풍스러운 모습이 잘 정돈돼 있는데 이 지하셀러는 약 25에서 25m 깊이에 위치해 있고 샴페인 숙성의 이상적인 온도와 습도를 유지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리치하고 바디감 있는 와인들을 생산하는 볼랑제와는 대조적으로 아얄라는 스테인리스 스틸 탱크만을 사용해서 청량하고 산뜻한 스타일을 유지하며 샤도네이 포커스에서 넌 빈티지 블렌딩의 샤도네를 보통 50% 이상 사용하고 일부 와인에서는 말롤렉틱 발효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자연스러운 산도를 유지해서 와인의 생동감을 더합니다. 이러한 아일라의 특징들은 볼랑제의 풍부하고 크통이 사용된 스타일과 차별화된 아얄라만의 고유한 매력을 더욱 부각시키면서 볼랑제 포트폴리오의 다양함을 보여주게 되어 결과적으로 두 하우스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렇다면 아얄라 하우스 스타일은 어떤 키워드로 특정될 수 있는지 소개해 볼까요? 샤도네의 높은 비율과 스테인리스 통 사용으로 만들어져서 한 모금 입에 담으면 깔끔하다라는 생각이 먼저 드는 아얄라는 과일의 생동감과 산미를 강조하는 신선함, 균형 잡힌 구조와 조화로운 밸런스에서 오는 우아함, 섬세한 버블과 현대적인 기법에서 오는 정교함, 최소한의 도사주 첨가로 포도 본연의 특성을 보여줌에서 오는 순수함으로 대표되는 스타일을 갖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스타일로 대표되는 아얄라에선 어떤 와인들이 생산되는지 알아볼까요? 아얄라의 대표 넌빈티지 샴페인인 브룻 마주르는 샤르도네가 반 이상 블렌딩되고 신선함과 균형이 돋보이는 와인으로, 아얄라는 소비자들이 궁금해할 많은 정보를 상세히 표기해주는 라벨링을 하는 하우스들 중 한 곳입니다. 당분이 첨가되지 않는 제로 도사주인 브룻나투이르는 더 낮은 당도의 샴페인 생산을 지향해 온 아얄라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와인으로, 샴페인 본연의 순수함을 더욱 느낄 수 있게 해줘서 샤도네의 청량감이 더욱 돋보입니다. 로제 마주르는 신선한 레드베리 향과 부드러운 질감이 인상적인 샴페인으로 역시 샤도네 함량이 높은 편입니다. 빈티지 샴페인인 르 블롱 드 블롱은 초키한 토양의 우수 산지인 코트 데 블롱과 좀 더 둥근 질감의 몬타뉴 드랑스 산지 샤도네 100%로 만들어지고, 역시 당분의 양을 극히 최소화해서 리터당 5g 정도의 아주 적은 도사주로 평균 6년 정도의 리스 숙성을 통해 생산돼서 순수한 샤도네 캐릭터와 우아한 미네랄리티, 크리미한 질감이 돋보이는 우수한 샴페인입니다. 프로스티지 쿠베인 라페르는 엄선된 빈티지의 그랑크리에서 생산된 샤도네 80%, 피노누아 20%를 블렌드해서 최소 8년 이상 숙성하고 모두 손으로 리들링 작업을 거쳐 생산되는 아름다운 샴페인입니다. 이런 스타일과 생산 철학으로 생산된 아얄라 샴페인들은 추천 온도 범위에서 낮은 쪽 온도에서 테이스팅하면 그 캐릭터를 더욱 잘 즐길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캐릭터를 가진 아얄라와 볼랑제 샴페인들을 같이 비교하며 경험해 보는데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엔 피노누아에 포커스하며 우수한 샴페인을 생산하고 있는 또 다른 하우스를 방문해 보겠습니다. 계속되는 샴페인 라이브러리 코너로 여러분의 샴페인 서재가 더욱 풍성해지시길 바랍니다. 볼랑제 이야기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